모든 사랑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젊은 날의 사랑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식어가고,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남은 시간을 계산하느라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이연우, 38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구에서 순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자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박수진, 현우 엄마의 절친이자 현우가 고등학생 때 몰래 좋아했던 그 사람. 54세가 된 그녀는 20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설렘이 다시 시작된 그날 밤의 기록입니다. 명절이 싫어진 건 이혼하고 나서였습니다. 38세. 아직 젊다고 하기엔 인생의 무게가 묵직하고, 늙었다고 하기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한 나이. 2년 전 아내와 헤어진 뒤 현우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설 연휴, 부산에 계신 부모님은 올라오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현우야, 올해는 꼭 와라. 엄마가 보고 싶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 현우는 어쩔 수 없이 고속버스 표를 끊었습니다. 설 당일 아침 버스는 이미 매진. 남은 건 설 전날 밤 11시 30분 출발하는 심야버스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러 짐을 챙겼습니다. 간단한 옷가지, 세면도구, 부모님 선물, 그리고 왠지 모를 우울함.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 한산했습니다. 현우는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스디슨 아메리카노. 이혼하고 나서 단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표를 확인했습니다. 7B 좌석. 창가가 아닌 복도 쪽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승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7B 좌석을 찾아 앉으려는데 창가 쪽 칠러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여자.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실례합니다 하고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수진, 엄마의 절친이자 현우가 고등학생 때 몰래 좋아했던 그 사람. 20년 만이었습니다. 현우야? 그녀도 현우를 알아봤습니다.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조금 낮은 톤. 수진 이모님. 현우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정말 현우 맞네. 어쩜 이렇게 컸어?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54세. 하지만 20년 전 현우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았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차분한 화장, 단정한 코트.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이모님도 부산 가세요? 아니, 나는 순천 가. 동생 집에. 아,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칠비에 앉았습니다. 수진과 현우는 불과 50c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앉았습니다. 현우야, 결혼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했었어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수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이모님은요? 나도 혼자야. 남편 3년 전에 보냈어.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몰랐습니다. 이 밤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줄은. 버스 안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버스 안은 거의 어둠에 가까웠습니다. 좌석 등받이에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간간히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말이 더 편해지는 법입니다. 현우야, 엄마는 잘 계시지?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잘 계세요. 이모님 보고 싶어 하시던데. 나도 보고 싶어. 요즘 통화도 잘 못했네. 바쁘셨어요? 아니, 그냥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져서.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잘 아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모님, 아직도 대치동에 사세요? 응, 거기서 계속 살아. 집은 그대로고. 대치동. 현우가 고등학생 때 수진네 집에 심부름 가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반찬을 갖다 드리거나 책을 빌리러 가거나 그때마다 수진은 항상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차를 내어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고2였던 현우는 그때 수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짝사랑이었습니다. 34세 유부녀를 17세 고등학생이 좋아한다는 것. 하지만 그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현우야, 기억나?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자주 왔잖아. 네, 기억나요. 그때 현우 진짜 착했어.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가 보였습니다. 이모님도 저한테 항상 잘해주셨잖아요. 그랬지.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오더라. 대학 가면서 바빠져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더 이상 수진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감정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한테 소식은 들었어. 대학 잘 다닌다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이모님 소식도 엄마한테 들었어요. 뭐, 결혼 20주년 여행 가셨다는 것도 듣고, 아드님 대학 보냈다는 것도 듣고, 그리고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현우는 막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힘드셨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진짜 힘들었어.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로우시죠? 많이. 현우는 저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끔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야. 네. 이모라고 부르니까 이상하다. 네. 우리 이제 둘 다 어른인데 그냥 이름 불러. 수진 씨라고.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도 말라주세요. 그래, 그게 낫겠다.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엄마 친구라는 관계, 그 모든 것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 군대 갔어.
내년에 전역해. 그렇구나. 저도 군대 갔을 때 이모. 수진 씨가 위문 편지 보내주신 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진짜? 아직도 가지고 있어? 응. 집에 보관함에 넣어뒀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간직하고 있어?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현우가 가진 유일한 수진의 흔적이었으니까요. 현우야. 응? 너 혹시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현우는 알았습니다.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았습니다. 관성 때문에 현우의 몸이 살짝 수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두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현우는 수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 20년 전에도 맡았던 그 향기. 현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 수진 씨는 뭐 생각하고 있는데? 나.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멋있게 클 줄 몰랐어. 고등학생 때는 그냥 귀여운 애였는데. 현우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 씨도 전혀 안 변했어.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 이제 50 넘었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현우의 말에 수진이 웃었습니다. 너 원래 이렇게 말 잘했어? 아니, 오늘 처음.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곧 휴게소 들른대. 커피 마실래? 좋아.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천안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그리고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버스가 계속 달렸으면 좋겠다고. 수진과 함께라면 곧 천안 휴게소에 도착하겠습니다. 20분간 정차합니다. 운전기사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버스 안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밝기에 현우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수진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54세. 하지만 그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짧은 단발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은 차분했지만 세련됐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안에 입은 니트 스웨터가 은은하게 그녀의 라인을 드러냈습니다. 뭐 봐?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나보고 있었잖아. 들켰습니다. 버스가 천안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내릴까? 응.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일시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휴게소는 한산했습니다. 화장실 먼저 다녀올게. 응, 나는 담배 한 대 피우고. 담배 피워? 가끔. 몸에 안 좋은데. 알아.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수진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현우는 흡연 구역으로 갔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엄마 친구. 아니, 이제는 수진 씨라고 부르는 그 사람.
현우가 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사람.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은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담배 맛있어?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나도 하나 줘. 수진 씨도 담배 피워? 가끔. 남편 죽고 나서 시작했어. 현우는 담배를 한 개비 꺼내 건넸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수진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이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 현우야. 응? 솔직히 말해줄래? 뭐? 너 그때 나 좋아했지? 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았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했어. 알았어. 알았어? 언제부터? 그때부터 내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날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 그런데도 모른 척 하신 거야? 그래야 했으니까. 넌 고등학생이었고 난 유부녀였잖아. 수진이 담배를 버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도 좀 설렜어. 뭐? 17살짜리 남학생이 날 그렇게 좋아한다는 게 나쁘지 않았어. 아니, 기분 좋았어.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넌 38살 성인 남자고 난 54살 여자야. 우린 둘 다 혼자고. 수진이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못다한 이야기 지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 씨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오늘 밤 너를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현우는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나 아직도 좋아해. 20년이 지났는데도. 나도. 뭐? 나도 현우 생각 가끔 했어. 그 순수하게 날 좋아해 주던 고등학생. 남편이랑 싸우고 힘들 때 가끔 현우 생각하면 위로가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휴게소 형광등 불빛 아래 38살과 54살의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러 갈까? 응. 두 사람은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응?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할까? 모르게 하면 되지. 그게 가능해? 우린 어른이잖아.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수진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현우의 손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현우야, 나 이상해? 뭐가? 54살 여자가 38살 남자한테 이런 감정 느끼는 게 아니, 전혀. 현우도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해. 뭐가? 내 마음을 받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버스 출발한대. 가야겠다. 응.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천천히 가자. 조급하게 굴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응. 엄마는 몰라도 돼.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시 7호와 7B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휴게소의 밝은 불빛이 멀어지고 창밖은 다시 검은 밤으로 물들었습니다. 춥지 않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조금, 잠깐만. 수진은 선반에서 작은 담요를 꺼냈습니다. 회색 기내용 담요였습니다. 이거 덮어. 수진 씨 거잖아. 같이 덮으면 되지. 수진이 담요를 펼쳐 두 사람의 무릎을 함께 덮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 응? 이거 꿈 아니지? 꿈이면 좋겠어? 아니, 꿈이면 안 돼. 수진이 웃었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할게. 응. 오늘 버스 타기 전에 내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응. 명절에 올라오냐고 물어보더라. 부산 가면 들르라고. 그래서 나 순천 간다고 했어. 근데 사실 부산이랑 순천 방향 다르잖아. 그럼 왜 이 버스를 탄 거야? 수진이 현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말했거든. 현우가 설 전날 밤 심야버스 탄다고. 대구 마이너스 부산 마이너스 순천 경유하는 버스. 설마. 응. 일부러 탔어.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보고 싶었어? 수진의 고백이었습니다. 수진 씨, 20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내 엄마가 내 이야기 하는 거 듣고 갑자기 보고 싶어지더라. 나도. 뭐? 나도 수진 씨 보고 싶었어. 그래서 명절에 일부러 부산 간 거야. 혹시 수진 씨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 기대도 돼? 뭐? 어깨에. 그래. 현우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니, 수진이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단단한 어깨였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편해? 응, 너무 편해. 수진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0년 전에도 맡았던 그 향기. 현우야. 응?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랑 엄마 친구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내 엄마가 알면. 엄마는 몰라도 돼. 우리 둘만 알면 돼. 수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되게 설레. 뭐가? 금지된 사랑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수진 씨도 그런 거 좋아해? 나이 들어서 처음 느껴봐. 이런 감정. 현우는 수진을 더 가까이 안았습니다. 수진도 현우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현우야. 응? 3년 만이야. 뭐가? 이렇게 누군가를 가까이 느껴본 게. 나도. 2년 만이야. 두 사람은 외로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이 온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안 끝나. 우리가 끝내지 않으면 돼. 어떻게? 계속 만나면 되지.
서울이랑 부산인데 주말마다 갈게. 아니면 수진 씨가 서울 올라와.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수진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나 54살이야. 너보다 16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신경 안 써.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 넌 젊고 잘생겼는데 나 같은 늙은 여자. 현우가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수진 씨, 내 눈을 봐. 수진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보는 수진 씨는 늙지 않았어. 내가 17살 때 봤던 그 사람 그대로야. 아니, 더 아름다워. 현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현우는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진 씨 약속해줘. 뭐? 이 버스 내리고도 계속 연락하자. 만나자. 데이트하자. 데이트? 응. 제대로 된 데이트.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수진이 웃었습니다. 54살이 데이트를 해? 당연하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알았어. 하자. 데이트.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지만 두 사람은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이 잠들었습니다. 현우와 수진만 깨어 있었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야. 응?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 뭐든지. 왜 이혼했어?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가치관 차이. 그리고 사랑이 식었어.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어? 아니, 처음엔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 아이는 계획했었는데 만들기 전에 갈라섰어.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야. 응? 후회해? 결혼한 거? 후회는 안 해. 배운 게 많아. 근데 다시 하고 싶진 않아. 재혼 생각은? 글쎄, 생각해 본 적 없어. 수진 씨는?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없어. 아니, 없었어. 오늘 전까지는. 현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 응. 너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혹시 이 사람이랑이면 가능할까 하고. 현우는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진 씨,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돼. 우린 이미 20년을 기다렸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 아들은 뭐라고 할까? 모르겠어. 근데 내 인생이잖아. 아들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 내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현우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알면 뭐라고 할까? 절친의 아들과 자기 친구가 사귄다는 것을. 수진 씨, 응? 나한테도 물어볼 게 있어? 있어. 많아. 뭐? 진짜로 날 좋아하는 거 맞아? 응. 17살 때 좋아했던 감정이랑 같아? 아니, 더 커. 왜? 그땐 짝사랑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수진 씨도 날 좋아해 주잖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진심이야. 현우야, 솔직히 말할게. 응, 나도 무서워. 뭐가? 이 감정이 너무 빨리 커지는 것 같아서. 현우도 그랬습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진 씨, 우리 천천히 가자. 조급하게 굴지 말고. 그래야 하는데. 잘 될까? 될 거야. 우리가 진심이면. 수진이 현우의 어깨에 더 기댔습니다. 현우야. 응? 고맙다. 뭐가? 이렇게 날 좋아해줘서. 54살 늙은 여자를. 수진 씨, 그 말 다시 하면 화낼 거야. 왜? 넌 늙지 않았어. 내 눈에는. 수진이 현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천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응? 이 버스가 안 멈췄으면 좋겠어. 나도. 계속 달렸으면 좋겠어. 영원히. 그럼 우리 목적지에 못 가잖아. 상관없어. 너랑 함께면 어디든 좋아. 현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보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 수진 씨. 응? 나도. 어디든 좋아. 너랑 함께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두 사람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곧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하겠습니다. 운전기사의 안내 방송이 버스 안에 울렸습니다. 현우가 내려야 할 곳이었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너무 빨랐습니다. 벌써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응, 벌써야.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조명이 켜졌습니다. 새벽 5시, 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응? 내리기 싫지? 엄청.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4세와 38세. 엄마 친구와 친구 아들. 금지된 관계.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수진 씨 연락할 거지? 당연하지. 너야말로 바빠서 연락 안 하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매일 할게. 매일? 응.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계속할게.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러다 내 엄마가 알아채면 어떡해? 조심하면 돼. 넌 항상 그렇게 자신만만해? 수진 씨 앞에서만 그래. 버스가 부산 터미널에 멈춰 섰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반에서 가방을 내렸습니다. 수진 씨, 응? 다음 주 주말에 서울 갈게. 정말? 응. 토요일 아침에 갈게. 저녁까지 같이 있다가 밤차 타고 올게. 무리하지 마. 부산 마이너스 서울 왕복이잖아. 괜찮아. 수진 씨 보고 싶으면 견딜 수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뭐가? 이렇게 날 좋아해줘서. 현우는 수진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수진 씨, 지금 안 와도 돼? 여기서? 응. 다른 사람들 다 잤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수진도 현우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안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체온, 심장소리, 숨소리,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현우야, 내려야 해. 알아. 근데 못 가겠어. 가야지. 부모님 기다리시잖아. 응. 현우는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토요일에 봐. 응. 토요일에. 문자할게. 나도. 현우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와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순천을 향해. 수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54세 여자에게, 엄마 친구에게. 하지만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두 사람이 서로 좋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무사히 내렸어. 벌써 보고 싶어. 토요일까지 기다릴게. 현우.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주말까지 건강하게 지내.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수진. 현우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야, 왔구나. 집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반겼습니다. 응, 엄마. 다녀왔어. 고생했다. 버스에서 잘 잤어?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진과 이야기하느라. 씻고 와. 아침 차려놨어. 현우는 짐을 방에 두고 씻으러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수진 때문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현우 왔어? 네, 아버지. 회사는 잘 다니고?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이혼하고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떠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 수진이 이모 기억나지? 현우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응, 기억나지. 어제 전화했더니 순천 간대더라. 너 부산 간다니까 아쉬워하더라. 그래. 응, 너 많이 보고 싶어 하던데.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이 같은 버스를 탔다는 것, 손을 잡았다는 것, 포옹했다는 것. 엄마, 응? 수진 이모 혼자 사시지? 응, 혼자 살아. 왜? 아니, 그냥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러게. 내가 가끔 연락하는데 요즘 좀 우울해 보이더라. 그래? 응. 명절 때 외로워하는 것 같아. 아들도 군대가 있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외롭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 토요일에 서울 가야 해. 왜? 명절인데. 회사 일이 좀 있어. 토요일에도 일해? 급한 거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현우야, 순천 도착했어. 엄마한테는 내 이야기 하지 마. 우리 비밀이야.
보고 싶어. 수진. 현우는 화장실로 가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엄마 앞이라 조심스러워. 토요일 꼭 만나자. 사랑해. 현우. 사랑해라는 말을 보내고 나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조심해. 수진. 가슴이 뛰었습니다. 54세 여자가 38세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현우야, 밥 다 식었어. 엄마의 목소리에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식탁에 다시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수진 생각뿐이었습니다. 현우야,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여자 만나? 아니. 그럼 소개팅 시켜줄까? 됐어, 엄마. 아직 그런 생각 없어.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글쎄, 좋은 사람 생기면 생각해 볼게.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좋은 사람은 이미 생겼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사람이 엄마 절친이라고, 54세라고, 엄마가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현우야, 미쳤어? 수진이를, 내 친구를, 너보다 16살이나 많은 사람을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나야. 현우야. 기다렸어. 통화해도 돼? 응. 동생 집인데 혼자 있어. 엄마는? 괜찮아. 내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별 내용 없는 이야기들. 오늘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현우야. 응? 토요일에 정말 올 거야?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무리하지 마. 부산 마이너스 서울 왕복 힘들잖아. 괜찮아. 수진 씨 보고 싶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바보. 수진 씨의 바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현우야, 자야 해. 늦었어. 응. 잘 자. 꿈에서 만나. 응. 좋은 꿈 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꿈일까? 54세 엄마 친구와 사랑에 빠진 것이,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토요일까지 4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수진을 위해서라면. 토요일 아침 6시, 현우는 부산역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행 KTX 첫 차를 기다리며, 현우야,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해? 어제 저녁 엄마가 물었을 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수진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KTX에 올랐습니다. 이 시간 30분이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출발했어. 9시쯤 도착할게. 어디서 만날까? 현우. 곧 답장이 왔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못 기다리겠어. 빨리 와. 수진. 현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4일 만입니다. 하지만 4년 같았습니다. 기차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머릿속은 수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9시 50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10번 출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보았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 단정한 단발머리, 은은한 화장. 5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현우가 부르자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는 달려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사람들이 봐. 상관없어. 우리 나이 차이 엄청 나 보일 텐데. 그래도 돼.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 수진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뭐가? 이렇게 나를 좋아해줘서. 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 너 기다렸어. 그럼 브런치 먹으러 가자.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강남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커플. 어떤 사람은 궁금한 듯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브런치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야. 응? 사람들이 우리 보는 거 신경 안 써? 전혀. 난 좀 신경 쓰여. 왜? 우리 나이 차이 때문에. 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내 눈 좀 봐. 응?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는 지금 54세 아줌마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를 보고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 그래도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 응.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아니라 한 여자로 봐주면 안 될까요? 수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수진 씨를 엄마 친구로, 이모로 보지 말고 그냥 한 여자로 봐도 될까요? 현우야, 나한테 수진 씨는 이제 엄마 친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자예요. 수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그런 말하면 사실이야. 진심이야. 수진이 현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현우야, 나도 그래. 너를 친구 아들로 보지 않아. 한 남자로 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공식적으로 시작하자. 뭐? 연애. 제대로. 엄마가 알면 어떡해? 천천히 알려주면 돼. 일단 우리부터 시작하자. 현우야, 나 54살이야. 알아. 너 38살이야. 16살 차이야. 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상관없어. 내 미래가. 현우가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수진 씨, 내 미래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 미래에 수진 씨가 있어. 정말 나 같은 늙은 여자로 괜찮아? 수진 씨,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화낼 거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알았어. 안 할게. 약속? 응. 약속?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하고 싶어? 현우랑 있으면 뭐든 좋아. 영화 볼까? 좋아.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로맨스 영화를 골랐습니다.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영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고파? 조금. 저녁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현우야. 응? 오늘 정말 행복해. 나도. 이런 데이트 처음이야. 남편이랑도 안 해봤어. 그럼 앞으로 자주 하자. 응, 하자.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식사를 마치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밤 8시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응? 후회 안 해? 뭐? 나 같은 사람 좋아하는 거. 전혀. 오히려 자랑스러워. 왜? 수진 씨 같은 멋진 여자가 나를 좋아해 주니까. 수진이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현우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한강의 야경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현우야, 기차 시간 괜찮아? 11시 차 타면 돼. 그럼 아직 시간 있네. 응. 조금 더 있다 가자.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에게 기대어 행복을 느끼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원은 없습니다. 대신 두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는 약속. 그 다음 주에도 만나자는 약속. 계속 사랑하자는 약속. 그리고 언젠가 엄마에게도 말하자는 약속. 두 사람의 사랑을. 현우야, 가야 할 시간이야. 응. 두 사람은 일어나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안전하게 가. 응. 도착하면 연락할게.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다음 주에 또 보자. 응. 꼭. 현우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현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수진은 매주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3개월 전 드디어 현우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수진 이모 좋아해. 예상대로 엄마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진과 현우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 16살. 하지만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금지된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가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당신 인생의 주인은 결국 당신이라고. 엄마 친구든 친구 엄마든 나이 차이가 있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당신의 사랑을 재지 마세요. 당신 마음이 뛰는 그 감정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54세에 다시 찾은 설렘, 38세에 처음 느낀 진짜 사랑.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심야 고속버스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인생의 여정이 되었습니다.